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포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씩만 그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과 그리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 이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임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이에답 사업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에답 사업을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현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임 교수님이 안 계시는데 작년에 아이에답 사업 4-1을 교원 연수 관계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상관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예비교원까지 포함하는 교육 연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연수 체계나 내용들이 구성이 될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연수 전략 또는 세부적인 교육과정과 관련 내용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거를 시범 운영하면서 진행될 텐데요. 예비교원과 이제 실제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이번 2000년도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현식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GPT, 챗 GPT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아주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정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 이용 약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챗 GPT를 초등학생들이 활용하는 활동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용 약관이 변경되거나 혹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정재현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중에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질문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이제 챗GPT를 써보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요리사가 아주 유명한 셰프가 쓰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잘못 가지고 놀다가 다칠 수가 있는 위험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활동을 할 텐데 초등학교에서 쓰든 중고등학교에서 쓰든 학교에서는 제 책의 내용의 핵심도 사실은 AI 보조교사라는 개념을 저는 좋아하는데 AI를 보조교사로 써서 영어로 아까 말씀드린 코파일럿과 같은 개념이죠.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선의 사용이 아닌가 교육 분야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용 약관에도 있듯이 보호자의 지도에 따라서 함께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활용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유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건 좋지 않고요.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 초등 분야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 지도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보조교사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일부 교육청에서 쓰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는데 이게 제가 오픈 AI에 확인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혹시라도 제가 오늘 포럼에 오기 때문에 약관이 바뀌었나 봤는데 3월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에도 아직까지는 13세 사용 금지가 있고 향후에도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쪽으로 유아용 프로그램에 개발돼서 이제 적용됐을 때 뭔가 이렇게 가공돼서 쓸 수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너무 날 것입니다. 챗GPT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직접 사용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전용옥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영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사들 간의 다양한 인공지능 지식 수준을 어떻게 다루며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약간 어렵긴 한데 네,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AI 융합교육이라는 전공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중에는 오히려 이런 실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교육과정의 그 관련된 과목들을 좀 더 수준 차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 교육과정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에 따라서 각 전공들이 좀 그런 정책 연구를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자료에서도 22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트랙 이수 체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기, 중기, 장기 이 3단계로 했었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전공 내에서 수준을 달리해서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이 협력해서 하는 지도 같은 하나의 수업 내에서 2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좀 제안도 했었고요. 또 중기 과정에서는 대학 내에도 여러 한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이상의 전공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대학 내에도 역량이 좀 다양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대 내에서도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 개설하고 다양한 전공과 연계한 트랙을 운영하는 방법이 중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기는 이제 대학 간의 연계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PPT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미 보고서가 좀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융합 연구지원센터 가시면 보고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래도 질문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안내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발표해 주신 김홍래 교수님께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 분야에 지식이 없는 일반 교사가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텝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해보지도 않은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배우는 건 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발표할 때 페퍼트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자꾸 선생님들 뭘 가르치려고 하니까요. 가르치지 말고 그냥 들어하는 거죠. 실수하게. 네, 해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그들은 팅커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선생님들은 뭔가 학생들을 보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수업 내용을 준비하거나 가르칠 방법을 구상하거나 이러는데 학생들이 모두 다 출발점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은 원래 똑똑하잖아요. 네,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를 만큼 네, 탐구하는 게 본래 인간의 본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옆에다 두고
공부하는 방법들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라고 하는 옛날 질문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뇌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들이 요즘에 성장하는 걸 보면 굳이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결과를 냈다면 수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알아서 잘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운다,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했던 고전적인 교육학의 진리를 한번 경험하게 주어도 좋다. 이제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경험의 세계가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경험의 세계가 가상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가상의 공간이 현실의 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조금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how to,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대부분 보면 교재도 따라하기 교재를 만들고 선생님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학생들을 학습의 공간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헤매게 만들고 탐구하게 만들고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보다 좀 천천히 가고 하지만 오랫동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크놀로지는 머리하고 손가락 뭐 이런 감각기관하고 협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인풋만 주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놀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 놀면서 배우고 AI 가지고 놀면서 배우고 인공지능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보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도록 해주신다면 출발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분의 질문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들 교수님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AI 융합 교육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4학기째고 이제 이번에 지도안 하나 가볍게 냈는데 좀 있게 돼서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생각한 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제 제가 부산에 왔다고 하니까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원에 가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제 안내를 해주면 이게 이제 3년 프로젝트에서 이제 5년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대학원이 늘어나서 이제 신입생을 뽑는데 커리큘럼이 어떠느냐. 금방 질문했다시피 좀 AI라는 걸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쉽냐 어렵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의 AI 역량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하고 좀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좋겠고 교수님들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제 수업들이니까 계속 CNN에 RNN에 이야기 듣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GPT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면 저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컴퓨터실에서 GPT가 안 들어갑니다. 25명 학생들이 이제 하나의 AP기에 들어가면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안 들어가죠. 그런 이제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도 조금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 질문은 이제
대학원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현장도 아까 그 김홍대 교수님 마지막에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스펙이 좀 높아야 합니다. 뭐 150만 원짜리 그 나이스 걸리는 정도의 그 노트북으로는 그 뭐 한번 카메라 인식에서 한번 그 학습시키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요. 학교에 뭐 한두 대 정도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500만 원, 700만 원짜리 정도. 그 뭐 좀 근사한 PC가 한 대 있어서 그 그래픽 카드도 좀 좋고 이런 걸로 있어서 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더라도 좀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태블릿도 좋은 건데요. 그걸로는 지금 인공지능을 맛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클라우드가 외국산이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어려우니까 언제까지 이제 계속 따라가는 교육이죠. 체험만 하고 따라가는 수업인데 체험하지 말고 이제 애들 보고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시절에는 그냥 중학교 시절에 코딩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갖고 놀아야 되는데 갖고 놀려고 하면 GPT가 맡기고 뭐 VS 코드라도 한번 돌리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뭐 컴퓨터가 끊긴다든지 아니 뭐 크롬이나 뭐 크롬북이나 이런 것들은 뭐 VS 코드 돌리기 힘들고 그래서 인프라가 좀 가지고 놀기 좀 좋도록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AI를 돌리고 이렇게 하려면 가지고 놀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시범만 보여줄게, 맛보기만 할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쳐주고 이제 그 화면에서 GPT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뭐 조금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이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래서 하드웨어에 걸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학원 수업도 조금 차라리 그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원은 좀 더 차라리 빡시게 나가면 어떨까? 대학원이니까. 쌤들 이제 AI 기본적인 소양은 연수를 받고 하면 좋겠는데 대학원을 가서도 뭐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원래 가서도 크게 뭐 기대하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대학원에 마치고 밥 먹고 팍 가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수업 듣고 너무 피곤한데 수업은 조금 맥 빠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학교에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학교 하드웨어는 인프라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가지고 놀기에는 제가 조금은 잘 다뤄서 좀 가지고 놀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좀 메타버스 하려고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좀 깔아서 하려고 하면 너무 끊기는 거예요 게임이. 수업 시간에 25명을 데리고 그 안에서 뭐 동시에 막 쏘고 이러려면 얘네가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학교 거야 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속상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드웨어가 지금도 좋긴 한데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투자 대비에 비해서 애들이 만지기에는 상당히 좀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받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도전적으로 팍 한번 던지려고 하면 이것도 그다지 넉넉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교수님께서 했던 이야기처럼 이제는 B2C가 아니라 B2B 쪽으로 해서 기업하고 이렇게 좀 해서 해야 되는 가지고 좀 이제 좀 인프라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수님들께서 대학원 수업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 때나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융합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선생님께서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역량 부분이나 학습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인공지능융합교육지원센터에서도 곧 저희가 재학생 만족도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때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예, 선생님께서 약간 늦게 오셨나 봐요. 제가 발표할 때 사실은 그 내용 다 담아서 작년에 전국 그 설문조사 다 해서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교수들의 역량, 연수 이 부분 강화해달라. 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육부나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의 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교수님들이 또 전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을 전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AI 자체를 전공하시는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전공하는 학문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국 어떻게 하냐면 서로 배워가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학원에 다니실 분들은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필요하다는 거 계속 저희도 실습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오늘 또 교육부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그거 필요한 데이터셋에 대한 이야기 저희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제가 이런 정책 연구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저희 정책 연구하면서 항상 꽃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재현입니다. 이 재현 부분 오늘 과장님 특별히 제가 또 마지막 PPT에도 넣었으니까 또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좀 도와주신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앞에 나와주신 교수님들께서 한 말씀 더 혹시 하실 내용이 있으실지? 네.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얼핏 든 생각이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다 AI 빙하기의 대학을 다녔거든요. 저희 때 기껏 배운 건 전문가 시스템, 이게 AI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스스로들 지금 공부하시는 거고 스스로들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티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교육부에 오셨으니까 AI 전문가분하고 교과분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팀티칭을 해야 한 교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교수님들 수업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셔야 교수님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업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프라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저도 제 강의실 인프라를 지난주에 와이파이를 교체를 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 1개, 노트북 1개, 태블릿 1개. 3개를 가지고 다니고 모두 다 AP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28명 수업이면 곱하기 3 해야 돼요. 붙이는 숫자가. 그러니까 최소한 30개, 50개 붙이는 AP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하고요. 백본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백본이 굉장히 좀 이제 대폭이 커져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다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근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대학의 백본들이 아직도 옛날 거거든요. 조금 더 좀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재정적 지원이 좀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합니다 안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고민을 좀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포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걱정은 논의는 많지만 항상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것 같고 또 센터도 도와주시고 교육부도 도와주시는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실제 현장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대학원생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각 학교가 좀 더, 이화여대도 노력하고 각 대학이 좀 더 노력하면 한 걸음씩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생기고 지금 올해 이제 들어오면 4년 차가 이제 입학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1차년도, 2차년도 1기, 2기 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던 기대에 막 처음 첫걸음을 내딛었던 이런 상황이고 사실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사실 첫걸음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걸음마를 시작하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탄탄대로를 만들려면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으로 잘 자리 잡고 뿌리낼 수 있도록 조금씩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에 앞서서 다음 포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차 포럼은 5월 말경에 대구, 경북, 제주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네, 제3회 인공지능 융합교육 포럼을 마치고 약 5분간의 휴식 후 인공지능 융합교육 수업 지도안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